大家好，我们又见面了。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쌈과 현장 참관을 함께 공부했는데요. 어떠셨어요? 다 이해하셨나요? 계획적으로 꾸준히 공부하면 비즈니스 중국어 실력이 반드시 향상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사과, 상무,應酬, 비즈니스 접대를 함께 공부할 예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 회화부터 하겠습니다. 김재우 부장이 왕 사장님에게 한국 대표 음식 불고기를 대접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회화부터 보시겠습니다. 大家请坐，王经理，这边请。谢谢。今天为了欢迎王经理来韩国，我们特意准备了韩国的烤肉。谢谢您的关照。您太客气了。您先尝尝这些小菜，味道怎么样？味道很不错。这是我们这里最有名的酱蟹，来尝一下。这是我第一次吃，味道很特别。在韩国去饭店吃饭的时候，都会上几道小菜，而且都是免费的。是吗？那我可要好好尝一下。 그럼 본문에 나온 세 단어를 알아보겠습니다. 好，我们一起来读一下。 자, 같이 읽어보시죠. 应酬,應酬, 접대, 응대, 접대하다, 응대하다. 我最近应酬比较多. 나는 요즘 술자리가 비교적 많습니다. 特意, 特意, 특별히, 일부러. 我特意给你点了一杯热茶. 나는 특별히 당신을 위해 따뜻한 차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关照, 关照, 보살피다. 以后请多多关照.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到, 到, 하천, 무지개, 문제, 경치 등을 세는 단위. 这是一道美丽的风景. 이것은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特别, 特别, 특별하다. 他是一个很特别的人. 그는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자, 그럼 이제 회화 내용을 해석하면서 필요한 표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화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大家请坐，王经理，这边请。谢谢。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我们一起来读一下。大家请坐，王经理这边请。谢谢。 이 대화는 손님을 접대할 때 하는 표현입니다. 이 부분에서 설명이 필요한 것은 징인데요. 징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요청하다, 초대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我请你吃饭, 식사를 대접할게요. 我请你喝咖啡, 커피를 사줄게요. 등 다양한 표현을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서의 징은 높임말이며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길 바란다는 뜻입니다.
한국어의 뭐뭐 하세요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请讲, 말씀하세요. 请进, 들어오세요. 등 표현들이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请은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님에게 식사를 대접할 때 주인이 请이라고 하면 되는데요. 바로 드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평소에도 자주 사용합니다. 이어서 다음 대화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今天为了欢迎王经理来韩国，我们特意准备了韩国的烤肉。谢谢您的关照。 같이 읽어보시죠. 我们一起来读一下。今天为了欢迎王经理来韩国，我们特意准备了韩国的烤肉。谢谢您的关照。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为了입니다. 为了는 한국어의 뭐뭐를 위하여에 해당하는데요. 목적을 나타내며 문장 앞에 나옵니다. 보통 为了 어떤 목적, 그 다음에 어떤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为了能去中国工作我在努力学习汉语. 중국에 일하러 가기 위해 중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为了随时联系我们互加了微信. 수시로 연락하기 위해 우리는 서로 유체 친구를 추가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한번 연습해 보실까요? 자, 잘 들어보세요. 면접을 위해 나는 원피스를 샀습니다를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저와 같이 정답을 말해볼까요? 바로 为了面试我买了一条连衣裙입니다. 한 문장 더 해볼까요? 다이어트를 위해 그녀는 매일 저녁밥을 안 먹어요를 중국어로 뭐라고 하죠? 정답이 바로 为了减肥她每天不吃晚饭입니다. 您太客气了，您先尝尝这些小菜。 먼저 같이 읽어보시죠. 首先我们一起来读一下。您太客气了，您先尝尝这些小菜。 여기서의 시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시에는 많지 않은 수량을 나타냅니다. 한국어의 몇몇, 약간, 조금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这些 명사, 那些 명사, 一些 명사 등으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这些人, 이 사람들, 那些城市, 저 도시들, 一些书, 책몇권 등 다양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 대화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味道怎么样？味道很不错。 먼저 같이 읽어보시죠. 首先我们一起来读一下。味道怎么样？味道很不错。 이 부분은 아주 쉽죠. 해석하고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味道怎么样는 맛이 어떠세요? 라는 뜻입니다. 味道很不错는 맛이 좋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대화 내용을 살펴볼까요? 这是我们这里最有名的酱蟹，来尝一下。 这是我第一次吃，味道很特别。首先我们一起来读一下。 같이 읽어보시죠. 这是我们这里最有名的酱蟹，来尝一下。
这是我第一次吃，味道很特别。 이 부분에서 중요한 표현은 来尝一下 라는 의문문입니다. 한번 드셔보실래요? 라는 뜻인데요. 일반적으로 什么, 谁, 怎么样등 의문 대명사가 없는 의문문은 문장 끝에 말을 붙이거든요. 예를 들어 你在工作吗? 일을 하고 있어요? 你去吃饭吗? 밥 먹으러 가요? 등 표현입니다. 그런데 来尝一下에서 왜 말을 안 붙였을까요? 실은 먹을래 안 먹을래는 질문이 아니고 먹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말을 안 붙입니다. 예를 들어 사장님이 회의 중에 누가 발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한 직원한테 你来说一下 라고 물어볼 수 있죠. 한번 얘기해 볼래요?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이미 알면서 물어볼 때 문장 끝에 말을 안 붙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출근하려고 나갈 때 이웃을 보고 你去上班? 출근하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는 길에 이웃을 만나면 下班了? 퇴근하셨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두 표현은 모두 그런 상황을 알면서 물어본 겁니다. 이런 표현을 일상생활에서 많이 활용하면 남에게 더 친근감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자, 마지막 대화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在韩国去饭店吃饭的时候，都会上几道小菜，而且都是免费的。是吗？那我可要好好尝一下。我们一起大声读一下吧。在韩国去饭店吃饭的时候，都会上几道小菜，而且都是免费的。是吗？那我可要好好尝一下。都会上几道小菜중에 회도 아주 중요한 어휘입니다. 회는 한국어에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할 줄 알다에 해당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능력, 가능성, 미래에 대한 희망, 추측 등 의미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我会说汉语 나는 중국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회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我每天都会去一趟超市 나는 매일 한번 마트에 갑니다. 여기서의 회는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明天可能会下雨 내일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여기서의 회는 미래에 대한 추측을 나타냅니다. 你会成功的 너 성공할 거야. 여기서의 회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나타냅니다. 그럼 都会上几道小菜중의 회는 무슨 뜻일까요? 옛날 경험으로 반찬 몇 개 나오겠다는 가능성을 나타낸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런데 많은 한국인 학습자들이 능과 회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두 어휘의 차이점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능과 회는 모두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회는 어떤 기술을 배워서 안다는 의미인 반면에 능은 원래 얻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나는 중국말을 할 수 있다를 중국어로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 我会说汉语라고 할까요? 아니면 我能说汉语라고 할까요? 중국 사람들이 보통 我会说汉语라고 하죠. 왜냐하면 한유는 원래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고 배워서 아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我会说汉语가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능을 사용할 건가요? 예를 들어 我能走, 我能跑등 표현은 저와跑는 모두 원래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능을 사용한 겁니다. 이제 저와 같이 我可要好好尝一下라는 문장을 보시죠. 문장 중에 好好는 아주 중요하죠. 好好는 형용사 好에 중첩된 표현인데요. 여기서는 부사어로 쓰이며 한국어에 잘, 제대로, 마음껏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大家好好想一想.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你得好好学习. 열심히 공부해야 해요. 실은 常常, 看看등 동사 중첩처럼 형용사도 중첩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름적인 형용사는 好好처럼 중첩하면 되는데요. 이음절인 형용사는 高高兴兴처럼 중첩합니다. 예를 들어 漂亮은 漂漂亮亮, 开心은 开开心心, 干净은 干干净净으로 중첩합니다.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형용사는 왜 중첩해야 하는지 의미가 뭔지 잘 모릅니다. 실은 중첩된 형용사는 원래 형용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보다 정도가 더 높음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这个房间干干净净的라는 문장은 이 방은 아주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여기서의 干干净净은 很干净, 非常干净 등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형용사 중첩 앞에 很, 非常등 정도 부사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형용사 중첩은 사람 등을 표현할 때 묘사 의미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他个子高高的,瘦瘦的. 그는 키가 크고 말랐습니다. 他皮肤白白的,头发长长的. 그녀는 피부가 하얗고 머리가 깁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본문 복습을 위해 대화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大家请坐，王经理，这边请。谢谢。今天为了欢迎王经理来韩国，我们特意准备了韩国的烤肉。谢谢您的关照。您太客气了。您先尝尝这些小菜，味道怎么样？味道很不错。这是我们这里最有名的酱蟹，来尝一下。这是我第一次吃，味道很特别。在韩国去饭店吃饭的时候，都会上几道小菜，而且都是免费的。是吗？那我可要好好尝一下。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今天的课就到这里，大家辛苦了，再见。